안녕하세요.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피셔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를 예측할 때 많이 사용되는 지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OECD 경기 선행 지표를 보면서 주식과 채권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이 방법을 알아보겠는데, 그냥 쉽게 주식을 매도해야 될 시점이 국채 등의 채권을 매수해야 될 시점이고, 반대로 채권을 매도해야 할 시기가 주식을 매수해야 할 시기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그림은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OECD가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건 학교 다닐 때 다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대충. 자, 그런데 여기서 경기선행지수라는 건 또 뭐냐, 요게 또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9개월 후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거다, 이걸 예측하는 지수가 아니라 그 국가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국가별로 이 지수에 이용되는 항목이 전부 다릅니다. 자, 여기서 또 국가별 항목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분 또 계실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제 동영상이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국가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경기를 예측되는데 사용된 지표들만 간단히 볼까요?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럼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우리나라 코스피,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국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이제 갈색이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이 이 미국입니다. 자, 2001년 IT 버블 당시에 OECD 경기 선행 지수 하락하고 증시도 하락했고, 자, 2007년 이제 중순에 고점 찍고 글로벌 증시 하락했는데, 마찬가지로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이제 하락했고, 자, 여기서 이름도 경기 선행 지수고, 뭔가 이게 증시에 약간 선행하는 것 같고, 이 지표를 이제 처음 보셨거나 아니면 약간 대강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자, 우와, 이런 지표만 내가 미리 알고 있었어도 IT 버블 때, 금융위기 때 전부 다 피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야 알았을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중국, 미국 전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금리도 예전보다 더 높은데 앞으로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전 동영상에도 OECD 경기 선행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지표는 주시장에 선행하는 지표가 아니라 거의 동행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나라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나 재고, 그리고 이제 무역 환경, 이런 것들 전부 다 주식시장 아주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해당 국가의 주식시장이 이 구성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미. 자, 특히나 최근에 중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 이게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근거로 이 지수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유는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그 항목에 중국의 증시가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이 이미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이니까 이게 반드시 선행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왜 보냐? 자,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제조업, 재고, 무역, 수출 등 증시의 흐름을 예측하거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다수의 중요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들을 전부 확인하면서 이 종합적인 흐름을 판단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이제 급등하고 장밋빛 전망이 시장에 넘쳐나는 이런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표들을 봤더니 제조업 둔화되고 있고요. 선 주문은 없고 재고만 소진하고 있어서 재고도 감소하고 무역 지수가 악화되고 수출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고 있어도 조금 있으면 주식시장은 안 좋아질 거예요. OECD 경기 선행지수에서는 이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만 올라가고 나머지 지표들이 전부 안 좋아지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하겠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됐을 때, 자, 그럼 사람들이 이 말 하는 거죠.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이미 하락하고 있었으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주식시장 하락하네. 자, OECD 경기 선행지수 잘 맞춘다, 용하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이니까 바로 이해가 되시죠? 바로 종합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때 OECD 선행지수가 사용되고 그 개별 지수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이 지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고 큰 흐름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 중국, 우리나라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악화된 것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교육 조건이
악화되었고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들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몸을 사리는 거죠. 그래서 투자와 이 생산 자체가 이게 위축이 된 상황이죠. 또한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시장에서 중국 및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의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신흥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더 악화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중요한 거고요. 협상이 잘 성사되면 기업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죠. 또 제조업도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교육 조건이 개선되고 무역이 개선되겠죠. 주식시장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 잘 성사되면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구성한 이 항목들이 전부 상승 반전을 하니까 해당 지수도 동일하게 상승을 해 나가겠죠. 자, 오늘은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알아봤습니다. 무역 협상의 결과가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성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당장의 비관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제 동영상을 이렇게 꾸준히 시청하시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좀 더 깊은 수준으로 경제 상식을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반복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시청하시면서 경제의 흐름 그리고 투자에 적용시키시면 좀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